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후를 어디에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실버타운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아요.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늘 곁에 있고 매일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 나오고 낯설지 않은 또래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 말만 들어도 참 그림 같죠? 하지만 최근 이 실버타운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바로 귀촌, 다시 말해 바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정겹고 푸른 시골에서 새로운 노년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입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건 통계가 증명해 줍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귀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 인구는 무려 42만 2천여 명에 달했고요. 귀촌 가구 수도 31만 8천 가구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게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크다는 점에서 귀촌이 단순히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실제로 은퇴 후에 중요한 노후 선택지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우리 늘봄이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실버타운 대신 푸른 자연이 있는 시골을 택한 60대 부부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과연 그들의 삶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마냥 낭만적일지 아니면 혹시 예상과는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 늘봄이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김씨 부부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부 귀촌을 결심한 김씨 부부. 여러분, 여기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반평생을 사셨던 62세 김철수 씨와 아내 박영희 씨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하고 김씨 부부의 통장으로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20만 원 남짓. 이 돈으로 서울에서 살림살이를 감당하기가 너무 빠듯하네. 김씨 부부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늘어갔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절약해도 서울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두 분은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 팔고 차라리 공기 좋은 전원주택으로 가는 건 어떨까? 주변에 만류도 많았지만 두 분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아파트의 작별을 고하고 서울 생활에 짐을 싸서 지방 산골에 있는 이름 모를 작은 마을로 인생 2막을 시작하러 내려가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만 같았다고 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대신 짹짹 새소리가 귀를 간지럽혔고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던 상추 몇 포기 대신 제법 넓은 텃밭에 고추, 상추, 고구마를 심으며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이 나셨는지 모릅니다. 서툰 솜씨로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모든 과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셨겠죠? 해 진력이면 땀 흘려 일한 뒤 평상에 앉아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며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들이켜는 여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담그고 갓 잡은 싱싱한 송어를 나눠 먹으며 깔깔거리는 저녁 시간 처음에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두 분은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단맛 뒤에는 씁쓸한 현실이 모습을 드러냈죠. 가장 먼저 닥친 어려움은 병원 진료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감기라도 걸리면 집 앞 병원에 달려가면 됐지만 이곳에선 작은 보건소조차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김 씨의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을 때 부부는 그제야 섬뜩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응급실이나 대형 병원에 가려면 시내까지 차로 꼬박 1시간 이상을 달려야 했던 겁니다. 만약 더 급한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셨겠죠? 그리고 바로 수입의 문제도 김 씨 부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으로 전원주택을 사기는 했지만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는 결국 120만 원 연금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먹으니 식비는 줄었지만 전원주택의 전기세와 겨울철 난방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 새로운 농기구를 사거나 수리하는 비용도 꼬박꼬박 지출됐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부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부 귀촌의 장점. 물론 김씨 부부의 사연처럼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귀촌에는 분명 귀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늘봄이 귀촌의 3가지 매력을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첫째, 뭐니 해도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도시의 숨막히는 빌딩 숲과 뿌연 미세먼지 대신 매일 아침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산과 들 그리고 계절마다 다채롭게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김씨 부부는 도시의 소음과 매연 대신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소리와 폐 깊숙이 들어오는 맑은 공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싱그러운 풀 내음을 맡고 저녁에는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 정말 꿈 같지 않나요? 둘째, 생활비 절감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귀촌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직접 텃밭을 가꿔 신선한 농산물을 길러 먹을 수 있으니 마트 가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김 씨 부부 역시 서울에서는 매일 마트에 가던 습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마트 가는 발걸음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하십니다. 게다가 마을에서 서로 농산물을 나누고 품앗이하는 정이 남아있어 생활비 부담을 더욱 덜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내 손으로 직접 길러 먹는다는 뿌듯함은 덤이죠. 셋째, 따뜻한 사회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시골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웃이 곧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김 씨 부부처럼 김장철이면 다 같이 모여 김치를 담그고 농사철에는 서로 농기구를 빌려주고 아프면 병원에 갈 때 차를 함께 태워주는 등 따뜻한 공동체적 삶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보듬고 살아가는 삶은 노년의 가장 큰 적이라는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최고의 치료제일 겁니다. 3부 귀촌의 현실과 어려움. 자,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귀촌이 마냥 장밋빛뿐만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죠? 김 씨 부부처럼 귀촌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첫째,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의료 접근성입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했던 분들에게 시골의 의료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나이가 들수록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보건소나 개인 병원은 있어도 큰 병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려면 차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하니 자녀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죠. 혹시 아빠 쓰러지시면 누가 알아? 이런 걱정들, 귀촌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 체력의 한계입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 귀농귀촌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로망처럼 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텃밭 일은 낭만적인 취미 활동이 아니라 엄연히 고된 노동입니다. 삽질을 하고 김을 메고 무거운 수확물을 옮기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힘든 일입니다. 김 씨 부부도 처음 몇 달간은 생전 안 쓰던 근육을 쓰느라 허리가 쑤시고 손목이 저려 밤마다 파스를 붙여야 했다고 하세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만큼이나 체력적인 뒷받침이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소득의 불안정성입니다. 농사지어 돈 좀 벌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귀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농업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김 씨 부부 역시 처음에는 작은 텃밭으로 소소한 수입을 기대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농산물을 팔 판로를 찾는 것도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날씨 변화에 따라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니 결국 생활비를 농사에만 의존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농촌 생활에 적합한 다른 형태의 소득원이나 안정적인 연금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외로 크게 다가오는 외로움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해도 정작 마음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대상이나 편하게 수다 떨 수 있는 친구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시에서 자주 보던 자녀들과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공허함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김 씨 부부도 손주가 보고 싶을 때 영상 통화 말고는 바로 만날 수 없다는 게 제일 가슴 아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서적인 유대감, 이것 또한 노년의 행복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4부 실버타운 대 귀촌. 자, 이렇게 김 씨 부부의 귀촌 이야기를 통해 귀촌의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앞서 샤론 레인 할머니의 크루즈 라이프 이야기도 들려드렸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실버타운과 귀촌이라는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노후 대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실버타운은 말 그대로 안정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건물 안에 있거나 아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건강상의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식사부터 청소까지 모든 생활이 편리하게 제공되죠.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소외감을 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허들은 바로 비용입니다. 입주비부터 월 생활비까지 만만치 않은 경제적 부담은 많은 분들의 발목을 잡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반면 귀촌은 자유로움이 매력입니다. 나만의 집과 텃밭을 소유하고 도시의 규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꿈을 실현시켜 줍니다. 잘 관리한다면 실버타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의료 접근성, 고된 체력 부담, 소득의 불안정성, 그리고 예상치 못한 외로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결국 실버타운이냐 귀촌이냐 하는 이 선택은 어떤 노년의 삶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안정과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 자연 속에서의 자유와 독립적인 삶을 더 갈망하시나요? 이 선택은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부 한국 시니어 사회의 시사점.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곧 우리 사회의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노후를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미국처럼 체계적인 주거용 크루즈는 물론이고 아직은 귀촌 관련 지원책이나 공동체 모델도 갈 길이 멉니다. 김 씨 부부의 사연처럼 비용 구조의 불확실성, 언어 문제는 없더라도 문화적인 이질감이나 공동체에 대한 이해 부족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도 곧 이런 노후의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노년층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여행을 즐기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며 나답게 살고 싶은 욕구도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부와 사회는 이제 획일적인 실버타운 중심의 노후 모델 외에도 다양한 대안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도시 속 작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도시형 커뮤니티,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테마형 주거 공간, 김 씨 부부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귀촌. 공동체 그리고 샤론 레인 할머니처럼 자유롭게 떠도는 장기 거주형 여행까지.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우리 모든 노년의 삶이 정해진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가치에 맞는 진정한 나만의 삶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늘봄은 이런 변화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김 씨 부부의 귀촌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실버타운은 나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비용이라는 벽 앞에서 망설여질 수도 있죠. 귀촌은 자유롭고 자연과 가까운 삶을 선물하지만 의료나 소득, 그리고 외로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내가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경험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은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무엇보다 안정과 편리함을 원해, 건강하게 돌봄받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버타운이 당신에게 맞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유와 자연을 사랑해. 내 손으로 흙을 만지고 매일 다른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어. 라고 꿈꾸신다면 귀촌이 당신에게 더 어울리는 선택일 수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의 삶 실버타운일까요? 아니면 귀촌일까요? 오늘 늘봄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뜻한 마음 담아 톡톡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